네. 네, 반갑습니다. 네, 김도경입니다. 자, 바로 시작하죠. 지금 시장의 초미의 관심사는 2차 전지에 대한 이야기죠. 뭐 올해 들어서 한 4개월, 뭐 3개월, 4개월 동안에 상당히 시장에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습니다. 말들이 많고 그 입장차가 워낙 양쪽이 극명하게 지금 대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어느 한 편을 든다 뭐 이런 관점에서 지금 방송하는 건 아니고요. 양쪽을 이야기를 이렇게 쫙 듣다 보면은 서로 간에 오해가 좀 있구나 하는 좀 생각이 들어서 가능하면 이 오해를 좀 좁혀 드리고 좀 이해를 시키는 그런 관점에서 오늘 또 좀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우선 이 2차 전지 배터리에 대해서 아주 좋게 보는 낙관적인 분들도 있고 비관적인 건 아닌데 비관이란 말은 조금 틀린 이야기고요. 뭐랄까요? 이게 신중한, 신중하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신중론이 있고 낙관론이 있고 뭐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지금 가격에서 신중한 분들, 지금 가격에서도 지금에도 어, 때려 사야 된다. 찬스다. 또 최근에 또 주가가 또 빠졌으니까 제법 빠졌으니까 너무너무 일생일대의 찬스다. 이렇게 이제 낙관적인 분도 계시고 또 그래도 좀 신중하게 시간을 두고 조금 관찰을 하자. 이런 분들이 계시고 근데 이런 분들의 그 논리가 약간의 오해. 그러니까 이제 이게서 잘못된 게 뭐냐면 잘못됐다기보다는 제가 뭐 뭔데 그 잘못됐다 잘됐다 이런 말을 하는 건 아니고요. 약간의 어떤 이야기들을 하냐면은 첫 번째 조금 제 귀에 좀 거슬리는 거는 이런 이야기죠. 첫 번째 뭐냐면은 지금 이 우리나라의 K 배터리 이 K 배터리가 얼마나 대단한 산업인데 예? 이 산업에 대해서 왜 딴지를 놓냐? 어, 여기 대해서 못 믿느냐? 여기 앞으로 10배, 20배, 50배, 결국에는 10년 뒤에 가야 될 산업이다. 그런데 이런 산업에 대해서 왜 딴지를 놓냐? 이런 이야기죠. 실제로 좀 뭐랄까요? 약간 우리나라 K 배터리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중국이 더 좋다 내지는 중국 시장도 있고 한데 우리가 잘 뭐 이렇게 되겠느냐 하는 사람도 있어요 분명히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태도 우리 배터리 산업에 대해서 상당히 딴지를 놓는 듯한 요 태도도 저는 반대를 합니다. 이것도 제가 볼 때는 고집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류로 보면은 또 여기에서 지금 주가가 이렇게 상당히 한 6배, 7배, 8배 그 짧은 시간에 올랐는데 여기에서 10배를 가고 20배를 가야 된다. 지금 당장 뭐 당장이라고 이야기는 하진 않을 겁니다. 지금 이 정도면은 그러니까 한 3년 잡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하거든. 이 가능성이 있죠. 주식이 뭐 3년 동안에 10배, 20배 못 가겠습니까? 좋은 거는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매수를 지금이라도 당장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이제 좀 부추기고 하는 부분이 있겠죠. 어디가 맞을는지는 뭐 물론 시간이 결국에는 나중에 표를 까봐야 알 수 있는 대목인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대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은 주가란 것이 무엇인가, 주가는 왜 이 가격인가, 주가에 대한 근본적인 이야기를 드리면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보자 하는 그런 관점에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즉 제가 이 극단적인 1번의 입장도 저는 반대를 하고요. 또 2번의 입장도 반대를 하는 겁니다. 반대라기보다는 제가 말을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자꾸만 버벅거리는 것 같은데 하여튼 이런 뜻은 아니고 오늘은 우리가 주가의 근본적인 그 메커니즘을 한번 공부를 해보면서 향후 우리가 현재 2차 전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자 이 뜻입니다.
자, 뭐 주가가 올라가고 빠지고 뭐 그런 거는 항상 있는 일이기 때문에, 또 주가란 것은 단기적으로는 수급이 좌지우지합니다. 수급이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뭐 오늘 빠졌다 그래서, 최근에 주가 빠졌다 그래서 영원히 계속 빠진다, 그런 태도도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되겠죠. 또 주가란 것은 그때그때의 수급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움직이니까 오늘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주가의 메커니즘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거는 유명한 공식이죠. 주가는 뭐냐? 주가는 유명한 공식이죠. EPS의 멀티플, PER, 퍼를 곱해준 게 주가다 한 게 유명한 공식이죠. 맞습니다. 이게 이 주가를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방정식입니다. 세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현대 물리학자들은 여러 가지 방정식을 내놓고 있습니다. 상당히 정교한 아름다운 방정식으로 세상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또 우리 이 주식 투자에 있어서도 이 주가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오르고 빠지고 하는가, 이게 대해서 설명을 좀 명쾌하게 듣고 싶은데, 예, 가장 명쾌한 거는 제가 볼 때는 이 공식이라고 봅니다. 이 방정식입니다. 가장 명쾌합니다. 여기에서 어, 좀 파생된 이야기들로 주가를 설명할 수는 있을는지 모르겠지만은 근본적으로는 이 공식이죠.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불과 석 달 전에 주가에서 10만 원짜리 주식이 80만 원이 왔습니다. 고점을. 불과 이게 이 메커니즘이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그 기업이 8배, 이 불과 몇 달 사이에 그 기업의 가치가 8배가 변화가 됐나요? 그건 아니죠. 근데 주가는 또 8배를 움직였습니다. 움직였다는 거죠. 그럼 이 주가는 분명히 팩트는 움직인 겁니다. 이걸 부인할 수가 없죠. 예. 그러면 왜 움직였을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주가는 그러니까 왜 움직였냐 이러면은 당장 요 낙관론자, K 배터리의 낙관론자들은 당연히 K 배터리의 산업이 그렇게 좋으니까 올랐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걸로는 설명이 좀 부족하죠. 좋은 거 다 알죠. 근데 왜 이렇게 갑작스럽게 움직이냐? 그럼 작년에는 왜 이렇게 주구장창 빠졌느냐? 작년에는 그러면은 이 K 배터리가 나빴느냐? 아니거든요. 연간 80%에서 100%의 성장률을 보여왔던 동네입니다.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그랬고요. 근데 왜 갑자기 올해 들어서 이랬을까? 당연히 주가는 어, 사람들이,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하나의 나쁘게 말하면 허상이죠. 허상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100%가 올라갔다가 또 50%, 100%가 빠질 수 있는 곳이 주가죠. 짧은 시간 내에. 그러면 기업은 실상입니다. 기업은 실상인데 어떤 면에서는 주가는 그 기업의 그림자죠. 그림자, 즉 허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주가가 오늘 또 보면은 하한가, 그 잘 가던 주식들이 무대기로 하한가를 한두 개도 아니고 10개 정도인가? 예, 아주 좋은 주식들이에요. 예, 그게 하한가를 하루 만에 맞았습니다. 그러면 어제의 모습과 오늘 하루 만에 과연 그 기업이 하한가 갈 만한 어떤 실체의 움직임이 있었을까요? 그 기업의 움직임이 전혀 없었거든요. 주가만 하한가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주가가 허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맞는 이야기죠. 그러면 그렇게만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너무 허무하지 않습니까? 투자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뭔가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현재로서는 방법, 간단한 방법은 요 EPS 곱하기 PER이라는 요 부분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알기 쉽게 요게 주당 순이익이다 하면은 우리가 아주 우리 귀에 쏙 들어오게 하면은 그냥 이익이라 그럴게요. 그죠? 뭐 주당 순이익 그런 거 다 빼고 EPS 이런 것도 earning per share 해석고 하는데 뭐 그런 거 다 필요 없고요. 그냥 우리나라 말로 합시다. 주가는 뭔데? 예. 이 프라이스라는 거는 뭔데? 이익이다 이게. 이익에다가 PR은 또 우리가 멀티플이라고 이제 한번 말을 살짝 한번 바꿔 봅시다. 똑같은 의미니까.
자, 왜 그런가 하면요. 여기에서 이익은 어느 정도 가늠이 되죠. 왜냐하면 이미 작년도 이익, 현재 이번 분기 이익은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정보를 다 갖고 있죠. 예, 요거는 실상입니다. 그죠? 여기에서 1년 뒤에 아니면 올해 말 기준에서 포워드로 이제 각종 이제 애널들이 전망을 하죠. 이 회사는 이 정도 이익을 낼 것이다. 이 정도 매출을 올릴 것이다. 그거는 약간의 주관적으로 좀 차이는 있지만은 올해 한 12개월 정도는 큰 흐름에서는 대부분 다 비슷하게 움직이죠. 그것도 하나의 실상으로 놓고 봅시다. 한 12개월 포워드 정도. 아니면 우리 2차 배터리처럼 이미 결정되어 있는 수주들, 그리고 이 수주들이 이제 캐파로 이제 증설이 되어서 매출로 나갈 것이라는 것은 거의 결정되어 있다고 봐도 되죠. 그것이 2027년까지는 결정되어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오케이. 그것도 실상으로 들어갑시다. 이 모든 것은 그러니까 이익이라는 이 부분, 이 숫자로 표현되는 재무제표상의 이익은 실상이라고 이제 우리가 보면 되고, 근데 문제는 뭐가 있냐면 이 멀티플이에요. 이 멀티플은 허상입니다. 이걸 잘 구분을 못하기 때문에 이 주가가 자, 이거 오늘 제가 설명을 잘 할 수 있을는지 자신이 없습니다. 갑자기 이 강의를 하게 돼 가지고 자신은 없는데, 제가 우리 정영원을 한테 장중에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보니까 이제 갑자기 생각이 나서 이제 이 강의를 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준비되지 않은 강의인데 하여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멀티플이란 것은, 이 PER이란 것은 허상이다 이거죠. 왜 허상이냐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떤 주식은 PER을 5배를 주고, 어떤 주식은 PER을 50배를 주거든요. 시장에서. 누가 줍니까? 어떤 특정 사람이 주는 게 아니죠. 회사에서 주는 것도 아니고, 증권거래소에서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신기한 거예요. 그러면 이 어떤 기업은 5배, 어떤 기업은 50배. 요거만 해도 10배 차이가 납니다. 10배 차이 나죠. 요 PER이 10배 차이 난다는 말은 곧 주가가 10배 차이가 난다는 말과 똑같은 이야기죠. 요 방정식에 의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요거는 이 방정식은 정확한 겁니다. 요게 의해서 주가가 결정되는 겁니다. 자, 이익은 어느 정도 고정이 되어 있다 봅시다. 이거는 실상이니까. 이익이 뭐 하루 한 달 만에 그 기업의 이익이 그죠? 크게 움직이지는 않죠. 꾸준하게 우리가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움직이니까 요거는 정해져 있다고, 고정되어 있다고 보면 되죠. 실상이니까. 그런데 이익은 정해져 있다고, 어느 정도 범위가 정해져 있다고 본다면 이 PER이 주가를 결정을 하는데 결정적으로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것을 이 수식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누구는 5배, 누구는 50배. 그 2차 배터리는 왜 100배, 130배를 주느냐? 그런데 또 어떤 주식은 심지어 2배짜리도 있어요. 3배짜리도 있습니다. 2배, 3배밖에 못 받느냐? 엿장수 마음이냐? 그래서 전통적인 가치 투자자들은 10년, 15년 동안 PER이 2배, 3배, 5배, 4배 이런 주식만 좋은 주식이라 보고 주구장창 그쪽만 하죠. 근데 그쪽에 빛을 많이 못 봐요. 시장은 꼭 그렇게 간단하게 움직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시장은 어떤 거는 택도 없이 보이는데, 가치 투자자들의 눈에서 보면 택도 없이 보이는데 100배, 200배를 멀티플을 받으면서 주가가 그래 움직이니까 가치 투자자들은 저를 보고 욕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자기는 틀린 게 없는데 시장이 틀렸다고 시장을 욕을 합니다. 시장을 요구합니다. 그 시장을 요구한다는 것은 그 주가를 이제 자기는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한다. 저 주가는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한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2배짜리, 3배짜리, 5배짜리 주식은 이렇게 싼데 자기 눈에서 봤었을 때 저쪽 회사의 주식은, 즉 2차 배터리가 왜 130배를 받아야 되느냐? 그래서 지금도 손이 안 나가고 1년 전에도 손이 안 나가고요. 2년 전에도 손이 안 나갑니다.
평생 그들은 이 주식을 사지를 못했을 것이고 손가락을 빨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 그런 문제점이 있죠. 또, 또 거꾸로 이게 이 허상이라 그랬죠. 이 멀티플이 허상인데 이 허상이 만약에 잘못되었다면 즉 50배를 100배를 이렇게 적용을 한 것이 잘못되었다면 이 주가는 크게 요동칠 겁니다. 크게 요동칠 겁니다. 100배짜리로 봐서 지금 주가를 형성을 시켰는데 100배가 아니고 알고 보니까 100배가 아닌 개별 10배로 이렇게 회귀시켜야 되겠어 하면은 주가는 10분의 1 반도막 10분의 1 나는 겁니다. 10분의 1, 그 90%가 주가는 떨어져야 될 겁니다. 즉 이건 허상이기 때문에 또 지금 50배 받고 있다가 아니야 이걸로도 부족해 200배는 받아야 돼. 그러면 4배가 주가가 단번에 올라갑니다. 아주 빠르게. 기업의 이익은 그렇게 될 수가 없죠. 기업의 이익은 장기간에 걸쳐가지고 조금씩 변합니다. 어떤 성장 기업은 1년에 한 30% 내지 50%좀 많게는 어떤 거는 또 100%의 이익의 증가를 보이는 그걸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성장 가도에 있는 주식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하고 가치주 같은 경우는 작년이나 올해나 큰 흐름에서는 한 5% 정도에서 10% 정도에서 이 이익이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 갔다 움직입니다. 그렇게 되죠. 자 그러면 이 허상이라는 이 부분이 그러면 허상이니까 이게 무조건 이거를 무시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다는 거죠. 우리가 미스터 마켓 시장을 우리가 인정하자고 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시장을 인정하지 못하게 되면은 지금 2차 배터리의 저 폭등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뒤에서 욕만 하다가 올라가는 거 여기서 100% 올라가고 말도 안 돼. 200% 올라가고 말도 안 더한데 300% 400% 지금 800%가 올라간 이 3개월 동안 800%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꼼짝을 못하는 거죠. 전혀 손을 댈 수가 없는 그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이 멀티플 즉 주가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익보다도 이 멀티플이 너무 손쉽게 움직이기 때문에 멀티플에 따라서 주가가 형성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이 멀티플을 어떻게 우리가 이제 생각하냐면은 흔히들 멀티플은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보면은 이제 유동성 이 멀티플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유동성에 의해서 결정될 경우가 많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시장의 금리가 낮아져 있고 또 양적 완화든 뭐든 하면서 시장에 돈이 많이 풀리게 되면 유동성이 올라가죠. 그러면은 과거보다는 기업들의 주가가 올라갑니다. 왜 올라갈까요? 그 기업이 이익이 올라가서 올라간 것보다는요. 유동성, 즉 유동성이 올라가면서 멀티플을 후하게 줍니다.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그 기업에 대해서 가격을 후하게 주는 것이 멀티플을 올린다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죠. 그래서 멀티플의 증가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주가는 그만큼 올라가는 거죠. 그만큼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 전체에 지금 현재 멀티플이 한 우리가 한 11배다. 11배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뭐 미국이 한 17배쯤 될까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요거는 이제 시장 전체의 멀티플이니까 그렇게 변동이 그렇게 심하진 않습니다. 근데 종목별로 보면은 11배가 50배가 되고 100배가 된다고 했었을 때 주가는 5배 올라가고 10배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주식시장의 메커니즘이라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 자기가 틀린 거지, 자기가 잘못 생각한 거지, 시장이 틀린 게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피터 린치 선생님께서는 주식 투자는 미인 대회에 투표하는 것과 미인 선발 대회와 똑같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대중이 어떤 분을 어떤 여자를 아름답다고 투표를 하면은 그 여자는 1등이 되는 거고 그 등수에 못 든 사람은 대중의 선택을 못 받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미의 그 기준이 여러분 알다시피 과거에는 흑인이
동양 사람이 미스 유니버셜이라죠. 그 뭡니까? 세계 미인 대회에서 흑인이나 동양 사람이 저기 상을 탄 적 있습니까? 거의 없죠. 과거에는 전부 다 저쪽에 북유럽의 미인들 뭐 그런 쪽 아닙니까? 그런데 요즘은 흑인이 그 저기 뭔가 우승을 할 경우도 있고 또 동양 사람들이 또 가끔은 1, 2, 3위 중에 한 3위 정도 올라갈 경우도 종종 보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 멀티플, 미의 기준이 변했다는 거죠. 변하는 거죠. 허상이니까. 그죠? 미의 기준이란 것은 허상입니다. 시대마다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죠. 다르다는 거죠.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도 유행을 따릅니다. 어떨 때는 저퍼주가 좋고 어떨 때는 자산주가 좋고 어떨 때는 성장주가 좋고 하는 어떤 인기도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매기가 옮겨 다니기 때문에 주가가 들쭉날쭉 아주 세차게 계속 올라가는 주식이 있는가 하면 또 회사는 너무 좋은 것 같은데 못 가고 평온을 옆으로 쫙 달리는 기업이 생기게 되어 있는 거죠. 그거는 그 시장이 잘못된 게 아니라고 생각해야 돼요. 시장이 잘못된 게 아니고 내가 그 시장에 그 순간만큼 순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뭐 일단 투자에 실패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어쨌든 이 멀티플은 유동성에 의해서 좌지우지가 된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죠. 멀티플은 하나의 인기입니다. 아까 말씀 인기. 이거는 인기란 것은 사람의 어떤 심리하고 관계되어 있죠. 인기란 건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의 어떤 선택, 그거는 사람들의 어떤 심리 상태를 보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산업이, 어떤 주식이 좋다, 좋다 할 것 같으면은 이 인기가 그 주식에 그 산업에 몰리게 돼 있고 그걸 이제 우리가 투자 심리가 이쪽으로 쏠린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죠. 투자 심리가 쏠리면은 어떻게 됩니까? 주식 투자에서는 수급이 몰립니다. 수급. 즉 멀티플은 이 인기와 투자 심리에 의한 수급 이런 메커니즘으로 이 멀티플이 정해지더라 이겁니다. 이런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기업 하나하나 기업을 보면은 이 멀티플이 높은 주식들은 뭐가 있냐면요. 같은 이익을 낸다. 같은 이익, 그러니까 같이 뭐 기업 규모도 똑같고 비슷하고 시총도 비슷하고 한데 이익도 똑같아 이게 예를 들어서 100억씩 내는 A라는 회사와 B라는 회사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은 그러면은 주가도 똑같아야 되죠. 이론적으로 보면은 그죠? 섹터도 똑같고 해서 섹터도 똑같고 모든 게 우리가 하는 가정을 해봅시다. 다 똑같으면은 이게 똑같아야 돼요. 가격도. 근데 그게 아니더라 이거예요. 어떤 거는 더 비싸게 거래가 된다 이거죠. 그거를 가만히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이 기업들의 이런 겁니다. ROE, 자기 자본 이익률이랄지, 그 다음에 OP 마진, OPM이랄지, 영업 이익률 이런 것들이 차이가 나요. 기업마다. 이게 모든 것이 다 똑같은데 A라는 회사는 예서 ROE나 OP 마진이 예서 한5% 정도 인데 이 B라는 회사는 요 ROE나 OP 마진 뭐가 되든 간에 요게 예를 들어서 20%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다른 조건이 다 똑같아도요. 이런 정도 되면은 이 주가의 이 그 편차가 뭐 산술적으로 보더라도 이 편차는 4배가 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른 거 다 똑같은데, 그러니까 단순하게 매출만 보고 영업이익만 그 절대 수치만 놓고 봤었을 때는 전혀 그죠? 차이가 없는데 왜 이런 기업마다 차이가 날까? 그 안에는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요인들 때문에 주가도 영향을 받더라는 겁니다. 요게 멀티플로 이거를 결정을 해준 겁니다. 저 A란 놈한테는 멀티플 10을 줘, 10배를 줘,
시장이 명령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B란 기업한테는 멀티플을 40배를 줘. 이렇게 이야기를 딱 때려주는 겁니다. 시장이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요. 작전 세력이 하는 게 아니고요. 예? 외국인이 하는 게 아니고요. 예, 시장의 메커니즘에 의해서 멀티플이 그렇게 명령을 딱 때려주면은 가격은 그렇게 4배 차이가 나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그걸 우리가 멀티플이라 합니다. 즉 허상입니다. 허상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예, 그러니까 엿장수 마음입니다. 쉽게 말해서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게 주가를 형성하는 이게 두 가지의 큰 논리가 되는 거죠. 자, 요 그림을 한번 생각을 하시고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 수치를 살짝 바꿔볼까요? 아까 프라이스는 주가는 뭐라 그랬습니까? EPS 곱하기 PER이라 그랬죠. 요거를 요 EPS를 밑으로 살짝 한번 돌려볼까요? 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per 아까 그 허상이라고 한 이 멀티플 10배, 100배 이렇게 주는 이 멀티플은요. 멀티플은 뭐와 똑같으냐면은 EPS분의 프라이스죠. 우리 한국말로 할게요. 그러면 이익을 알기 쉽게 EPS 이익, 주당 순이익, 요 이익분의 프라이스 주가를 합시다. 주가죠. 프라이스니까. 요걸 밑으로 이렇게 돌리면은 그래 되죠. 예, 요 시기, 요 방정식이 요래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멀티플을 지금 알라고 하는 거예요. 멀티플이 그리고 주가의 영향을 특히 성장주한테는 아주 이익보다도 뭐 이익하고 비교가 할 수 정도로 많이 영향을 미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 우리가 보는 거죠. 이게 뭐냐 이거죠. 요거는 결국은 이 멀티플은 뭡니까? 이익과 이익분의 주가예요. 그러면은 멀티플이 우리가 올라간다. 멀티플을 높게 받는다는 말은 어떤 말이 되냐면요. 멀티플이 높다는 말은 자, 주가가 택도 없이 올라가면 돼요. 택도 없이 올라가면 됩니다. 그죠? 아니면 극단적으로 말하면 주가는 택도 없이 올라가는데 이익은 택도 없이 빠진다. 이럴 경우도 있잖아요. 예, 우리가 주식 보면서 야, 저 회사는 이익이 주는데 주가는 올라간다. 그러면 이 멀티플은 급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급증을. 급증하면 그럼 이상하다 이게. 멀티플은 하나의 인기라 그랬는데 아니 이익도 주는 회사가 왜 멀티플을 저렇게 많이 받을까? 그래서 가치 투자자들은 이런 주식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근데 한 1년 뒤나 2년 뒤에 이렇게 보니까 이유가 밝혀지는 겁니다. 시장에서 알지 못하는 어떤 재료를 이 회사는 품고 있었던 거예요. 어떤 재료, 뭐 여러 가지 수주 재료가 되든 어떤 신기술 재료가 되든 그죠?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런 재료가 시장에 알려지기 전이었고 일부 극소수만이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이익이 1년 전에 이익이 좀 떨어지더라도 주가를 끌어올린 겁니다. 좋아서 이 사람들 생각 뭐냐면 내가 1년 뒤에 2년 뒤에 이 사실이 알려지고 이것이 기업의 이익에 영향을 나중에 미칠 것이다. 좋아지게 할 것이다고 믿고 미리 선취매를 하고 난 뒤에 나중에 세월이 지나고 나서 딱 보니까 이 멀티플이 왜 100배로 갔는가가 나중에 밝혀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주식입니다. 우리는 다 알 수 없어요. 우리 내부자 거래를 하지 않는 이상은, 내부자가 아닌 이상은 그건 불법이죠. 불법이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멀티플이 100배로 간 거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거꾸로 어떤 회사는 멀티플이 2배, 3배로 떨어집니다. 이거 웬 떡이냐? 이렇게 좋은 회사가 있냐? 이렇게 생각하셨죠. 근데 나중에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어떤 현상이냐면은 주가 이익이 여기 더 떨어진 겁니다. 그죠? 밑에 요게 분모의 요 숫자가 더 떨어지게 되면 그죠? 예.
이익이 나중에 보니까 이익이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가도 당연히 그 전부터 많이 떨어진 겁니다. 이상하다. 지금 이 현재 이익에서는 이 주가가 이 정도는 지지가 되어야 되는데 지지가 안 되고 계속 폭락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멀티플이 2배, 3배까지 내려온 겁니다. 주가가 떨어지니까. 즉, 요 위에 주가가 떨어지면 당연히 멀티플은 어떻게 됩니까? 떨어지게 되죠. 이 시기에 의하면. 떨어지니까 떨어진 겁니다. 근데 그때는 왜 떨어지는 건 몰랐어요.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1년 뒤에 알고 보니까 아, 이게 툭 떨어진 겁니다. 예.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 나중에 밝혀지는 거죠. 나중에. 그래서 우리 멀티플은 허상이긴 허상인데 그냥 어떤 아무런 규칙 없이 움직이는 것 같지는 않더라는 겁니다. 않더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2차 전지니까 2차 전지의 멀티플이 지금 130배짜리도 있고 100배짜리도 있고 조금 괜찮은 것들이 한 70배, 한 50배 정도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이렇게 이제 쭉 포진돼 있고 그 외에 다른 섹터들 중에서는 뭐 5배짜리, 6배짜리, 10배짜리가 즐비하고요. 예. 그래서 이 주식이 비싸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는 있겠죠.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게 만약에 요게 시기에 의하면 요 시기에 의하면 만약에 이익이 1년 뒤, 2년 뒤, 3년 뒤, 5년 뒤에 지금 이익보다도 예를 들어서 10배가 더 좋아진다면 예? 좋아진다면 10배가 더 좋아졌어요. 그 주가는 그대로 있고 예를 들어서 그대로 있는데 그대로 있는데 이익이 10배가 증가되면은 이 멀티플은 10분의 1이 되죠. 현재 멀티플이 100배를 받고 있던 하는 주식이 있다면은 요거는 10배가 됩니다. 요 시계 이거는 만들어낸 이야기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지금 드리는 겁니다. 이건 수학입니다. 수학도 아닌 산수죠. 산수에 의해서는 그래 돼 있겠죠. 밑에 게 이익이 10배로 올라간다면은 10배가 이 멀티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100배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비싸지가 않다는 거죠. 나중에 이익이 10배로 늘 거니까. 10배로 늘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멀티플은 현재 100배지만 향후 10배가 될 거니까 지금 주식은 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여기에서 모든 것이 현재 2차 배터리에 대한 이러쿵 저러쿵 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오해가 쌓이고 이제 감정 싸움까지 들어가는데 감정 싸움 할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러면 주가가 아까 전제 조건이 멈춰 있었다는 전제하에 그랬죠. 멈춰 있을 때 자, 이익이 앞으로 3년 뒤, 5년 뒤에 지금 10배로 는다고 합시다. 대단한 거죠. 아마 지금 2차 배터리 쪽에서 이야기하는 쪽에서는 이 이야기를 굉장히 주장합니다. 맞습니다. 저 이 이야기에 대해서 저는 반대한 적이 없어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캐파가 늘고 그 다음에 매출이 그만큼 늘 것이고 이익도 늘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이거를 반대하는 사람은 그것도 번지수를 잘못 찾은 거죠. 우리 K 배터리의 이익의 성장이 현재 시점에서 5배, 10배 올라간다는 것을 이거는 제가 봐도 명약관화한 일입니다. 이거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랬는데 이 10배로 올라갈 거라고 보고 한 석 달 전에 주식을 누군가에 의해서 사기 시작하고 주가가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주가가 10배가 올라갔다 합시다. 지금 거의 8배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 10배가 올라갔다 합시다. 그 향후 요 10배는요. 이익의 10배는 한 3년 뒤, 5년 뒤에 10배가 올라갈 것이다 하고 지금 이제 생각하고 있었고 주가가 머물지 않고 지금 단 3개월 동안에 6배, 7배, 8배, 심지어는 10배 이렇게 올랐다면 지금 올라갔죠. 지금 현재 올라갔지 않습니까? 올라갔다면 지금 향후 3년, 5년 뒤에 이 10배의 이익 성장이 반영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주가도 10배가 오르고 이익도 10배가 오른다고 생각하고 했다면은 이 PER 멀티플 요거는
100배에서 움직이지 100배를 그대로 유지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대로 이거는 멀티플이 유지가 됩니다. 자, 이 이야기는요. 향후 이제 어떤 얘기까지 우리가 연결을 해야 되냐면 지금 저쪽과 장쪽의 주장이 이 이야기입니다. 아주 간단한 이야기예요. 지금 50조, 지금 작년에서 5조 매출을 하는 곳이 있다 이거예요. 근데 지금 캐파 증설이나 이런 거 여러 가지 했을 때 향후 몇 년 뒤에 여기 50조 매출이 된다. 그러니까 10배. 매출이 10배니까 이익도 그러면 뭐 간단하게 10배를 증가한다. 그러면 지금 현재 주가가 10만 원이다. 10만 원인데 10만 원인데 요게 100만 원이 간다. 10배가 가야 되니까. 이렇게 추정합니다. 그죠? 요게 아주 그러니까 이게 아주 개인들의 생각에도 아주 심플하죠. 이야기 참 좋아요. 그렇죠. 주가는 이익의 함수라 그랬으니까 주가는 이익의 함수니까 그래 이익이 10배로 증가된다. 그러니까 주가도 10배로 증가하는데 왜 딴 말 하느냐? 왜 여기 반대를 하느냐? 지금부터도 지금 현재 수준에서 이거는 맞는 말이 아니냐? 우리 K배터리가 왜 딴지를 놓냐? 왜 10만 원이 100만 원 가야 되지 않느냐? 지금이라도 그러면 싸다, 때려 사야 된다. 이런 논리예요. 근데 이 논리에 맹점이 있다고 지금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래 100만 원 못 간다, 간다 이 뜻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현재 수준에서 5조에서 50조 간다고 이렇게 한 거죠. 이건 가정이죠. 근데 이 가정마저도 저는 그래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전기차의 어떤 뭡니까 이 산업 자체의 파이가 커지고 그래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으니까 그렇죠 10배를 가는 거죠. 이래 됐을 때 뭐가 문제냐면요. 현재 이 10만 원이 왔었을 때에 요때 멀티플이 이미 100배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의 멀티플이라면 지금 그렇거든요. 연초에 요 100배를 받고 있는 멀티플이었어요. 이런 이야기가 이번에만 나온 게 아니고 작년부터 지금 주구장창 제가 이야기했던 부분인 겁니다. 이게 엄청나게 증가될 것이다. 10배, 20배 이 산업은 증가될 것이다. 근데 주가는 안 움직였죠. 오히려 빠졌죠. 작년 내내. 시장이 전체적으로 빠진 것과 함께 같이 빠졌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올 연초에 딱 해가지고 한 3개월 만에 주가는 바로 요거를 완전히 커버하면서 반영하면서 주가가 이렇게 올랐다는 거죠. 그것도 급등을 했죠. 요때 멀티플이 100배를 하더라도 이 당시에 제가 작년에는 그랬습니다. 100배면 어떻고 200배면 어떠냐. 이 이익이 이렇게 증가될 거니까 PR은 지금 100배지만은 요게 20배가 되고 30배로 될 것이다.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지금 앞으로 돼야 되는데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주가가 올라 버렸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주가, 이익 이게 뭐래? 이게 멀티플이라고 했죠. 그 이들의 주장은 이 멀티플이 지금 100배가 앞으로 20배가 되고 10배가 될 것이라고 하고 지금 가격이 싸다고 했는데 주가가 올라 버렸어요. 이미 10배가 올라 버렸어요. 그러면은 이 이익은 아직까지도 오른 건 아니죠. 왜냐하면 3년 뒤, 5년 뒤의 이야기거든요. 이익은 아까 실상이라고 했죠. 이거는 그대로 숫자가 그대로 나와 있고 주가만 올라 버렸어요. 주가만. 그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멀티플이 더 100배가 아니라 130배가 한 주식도 있고 처음에는 멀티플이 한 50배였는데 연초에 지금 100배가 넘어가고 20배였는데 이런 주식들이 막 속출한 겁니다. 멀티플이 오히려 더 지금 우리나라 증시를 보면은 더 높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젠가요? 지난주 금요일이죠. 그때 방송 드릴 때 중국의 멀티플, 일본의 멀티플, 유럽의 멀티플, 양극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양극재가 중심이 되어 있으니까 쭉 말씀드렸죠. 이게 평균 얼마였습니까? 한 12배 정도였거든요. 우리는 종목마다 이제 편차가 있지만은 거의 100배 전후였습니다. 100배 전후였습니다. 이미 우리는 이 주가를 달성을 한 거예요. 단시간 내에.
그러면 주가가 더 이상 못 가는 말이냐? 그 뜻은 아닙니다. 이게 지금 이익은 결국 증가될 거죠. 이렇게 꾸준하게 우상향할 겁니다. 이 성장이. 근데 주가도 이렇게 이익과 함께 이래이래 가면 참 좋겠는데, 뭐 좋을 건 없지만은, 이 성장주의 특성이요. 어떻게 움직이냐면요.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렇게 움직이고, 쉬었다가, 또 이렇게 움직입니다. 또 쉬었다가,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게 성장주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이차 배터리는 이 국면을 달성한 거예요. 달성했는데 이익은 아직도 못 따라와요. 못 따라오니까 주가만 올리고 이익은 못 따라오니까 멀티플은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대로 있는 겁니다. 100배. 그러면 앞으로 멀티플이 떨어진다 하면 어떻게 되면 떨어질까요? 예, 주가가 떨어지면 됩니다. 예, 분자가 떨어지면은 이쪽에 오른쪽에 멀티플이 이게 떨어지겠죠. 아니면은 이익이 늘면 되죠. 예, 이익이 늘면 되죠. 근데 이익이 느는 속도보다도 주가가 움직이는 올라가든 빠지든 속도가 훨씬 이런 기하급수적으로 움직이고요. 주가는 이익은 산술급수적으로 움직이죠. 그 속도의 차이 때문에 이 멀티플은 들쭉날쭉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 이 멀티플을 가지고 이 100배니까 비싸다 그 말도 틀린 말이거든요. 그 말을 해서는 안 돼요. 멀티플이 5배는 싸다. 그 말도 틀린 말입니다. 틀린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익이 앞으로 전망이 어떻게 될 건데 주가가 그 이익을 얼마만큼 반영을 했는가를 우리가 가늠을 하는 게 중요하다. 그걸 우리가 차트에서 알 수 있다는 거죠. 차트를 자꾸만 욕하고 차트 보면서 뭐 완전 돌팔이가 어떻고 그 무식한 소리예요. 무식한 소리래요. 이미 여기에서 반영이 끝났다면 어느 적정한 시간까지는 이게 밑에 요게 따라올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스트라니의 유명한 이야기가 그거예요. 기업의 가치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 기업의 가치가 강아지의 목줄을 딱 잡고 있다. 그 강아지가 뭡니까? 주가죠. 이 강아지는 기업의 가치를 따라서 이래이래 천방지축으로 움직이더라. 제 말이 아니고 코스텔라니의 그 유명한 이야기죠. 자기의 기업 가치는 이렇게 가면은 주가는 이걸 중심해가지고 이래 멀리 가면은 또 내려오고 또 너무 또 반대로 가면 또 올라가고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 뭐냐면은 움직여도 급속하게 너무 움직였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고점에서 팔자는 거였습니다. 지금 주가는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제 말이 맞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과하게 이 멀티플을 다 갖다 썼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건데? 네, 어떻게 될 건데? 적정한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거치면서 이 이익이 조금 올라올 때까지 어느 정도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주가는 다시 수급이 붙으면서 갑니다. 지금도 수급이 붙어 있어요. 어마어마한 수급들이 붙습니다. 이 팬덤 수급들이 엄청 붙어 있고요. 그 다음에 숏 스퀴즈 수급이 아직 남아 있고 또 대기 세력들, 대기 매수 세력도 남아 있어요. 그거에 의해서 주가가 다시 여기서 최근에 많이 빠졌으니까 또 올라갈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가는 빠졌다가 올랐다가 빠졌다가 올랐다 하는 이런 식의 흐름이 나타나지 않겠는가 예상합니다. 왜? 현재 멀티플 다 적용했기 때문에. 이 이익분의 주가 이꼴 멀티플이라는 이 공식을 어느 정도 적용하고 난 뒤에는 지금부터는 어떻게 움직이느냐 그냥 트레이딩입니다. 주가는 속절없이 빠졌다가 속절없이 올라가고 그게 그때그때의 수급에 따라서 움직이니까 결국에는 여기에서는 트레이딩이 당분간은 판을 치는 그런 세상이 될 겁니다. 지금 연초 이후에 추세로 쫙 올라가는 부분은 일단락이 됐다는 그 이야기죠.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뭐를 말씀드리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태에서 계속 신규로 살아 일생일대의 기회다 떨어지면 땡큐 이제 이 정도 떨어졌는데 땡큐 계속 살 겁니까? 만약에 주가가 이러다가 이래 될 뻔하면 어떡할 겁니까? 예? 자기 돈이 아니니까 버티면 된다. 그렇죠. 1년, 2년, 6개월 이렇게 버티면 다시 올라갈 수도 있겠죠. 올라갈 수도 있고 계속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거는 모르는 겁니다. 그건 모르는 건데 다행히 올라가면 다행인데 만약 하나 이렇게 돼버리면 어떡할 거냐. 여기서 샀는데 버텼는데 그 이야기입니다. 제가 말한 것은. 그 이야기를 지금 남대로 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주식 정통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한테 돌팔이라고 해버리면 어떡하냐 이게.
돌팔이 누가 돌팔입니까? 여기에 탐욕을 부추기고 여기서 10배가 더 간다. 단순하게 5조짜리 매출이 50조 가니까 10배가 더 가는데, 자, 요 이야기 한번 더 할게요. 이게 왜 저기 문제가 많냐면요. 왜 문제가 많냐면은 5조에서 50조가 그래 5조 왔었을 때 50조의 멀티플 다 받았다니까요. 이게 제일 큰 제 주장이고요. 두 번째는 자, 캐파란 것이 지금 10만 톤, 20만 톤을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앞으로 2027년도에 70만 톤까지 할 겁니다. 이 70만 톤의 톤당 한 7천만 원, 8천만 원을 계산을 때려가지고 이걸 하는 50조다. 그래서 50조죠. 지금 작년에 5조를 했다. 근데 지금 7천 톤당 만 톤당 7천만 원 하면은 그래서 그 톤당 7천만 원 하면은 50조가 되죠. 그러니까 5조에서 50조가 간다. 이렇게 논리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뭐가 빠져 있습니까? 이 회사는 10만 톤, 20만 톤 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면 70만 톤을 향후 몇 년 동안 하려 그러면은 증설을 해야 되겠죠. 증설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 가지고 증설을 해야 되겠죠. 그럼 증설을 하게 되면은 하려 그러면 돈이 필요하죠. 구해와야 되죠. 증자를 해야 됩니다. 자체적인 영업이익 현금 흐름으로 지금 에코 그러면 영업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입니다. 전부 다 마이너스예요. 영업이익이 마이너스한 뜻이 아니고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라니까요. 현금 흐름표를 공부해 보십시오. 다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면 마이너스를 보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증자를 해야 됩니다. 증자를 CB를 발행하든 유상 증자를 하든 뭐를 하든지 간에 증자를 해서 돈을 수요를 해와가지고 하죠. 그럼 증자하게 되면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주식수가 증가하게 되죠. 주식수가 늘어나게 되죠. 이 말은 주가가 희석이 되는 거죠. 주당 순이익, 즉 EPS가 아까 이익이라는 이 주당 순이익이 희석이 되니까 떨어지게 되어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이 캐파 증설을 한 5배, 10배를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한 5배를 해야 된다.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상당한 주식 수의 증가를 같이 끌고 와야 되고, 그것이 주식의 희석을, 즉 주식수의 증가를 말하는 거지 EPS의 어떤 하락, 즉 주가의 희석을 말하는 게 아니냐 이거예요. 그거는 왜 계산 안 넣죠? 5조에서 50조 가는 것만 50조 가려 그러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50조가 갑니까? 증설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지금 주식수를 늘려야 되지 않습니까? 주식수 늘려야 되죠. 그러면 이거는 희석 EPS가 그만큼 주식수를 2배로 해서 증가를 시켰다. EPS 산술적으로 그죠? 반동관이 나야 되죠. 주가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자 이겁니다. 자 시총이 뭐냐? 끝으로 요거만 하고 또 말이 또 길어지는데 저는 한 20분만 하고 이거 끝내려고 하는 이 무방인데 좀 이야기하다 보면 1시간이 훌쩍 넘어가니까 이 문제가 있네요. 자, 시총은 뭡니까? 주식수 곱하기 주가죠. 간단하죠. 근데 자꾸만 이쪽에서 이제 탐욕을 부추기는 사람들은 야 시총이 10배가 간다. 지금 시총에 서 10조다. 뻑하면 다 10조 아닙니까? 우리나라 10조, 20조, 30조 가죠. 시총 10조짜리인데 이게 이제 매출이 10배가 늘고 이익도 10배가 늘고 이래 되면 이게 100조가 가야 된다 논리입니다. 시총이 100조가 간다 이런 이제 이 논리죠. 맞죠? 자, 주식수 이 100조가 가는 동안에 100조가 가는 방법은요. 주가가 110조 주가가 10배 올라가면 돼요. 주가가 10배 올라가면 100조 갑니다. 맞습니다. 주가가 10배 올라가면 그들의 어떤 바람대로 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렸죠. 캐파 증설을 해야 되겠죠. 주식수가 늘어나야 되겠죠. 주식수가 늘어나도 100조가 갑니다. 시총이 주식수가 늘어나도 주가가 10배가 안 가고 한 2배만 가더라도요. 주식수가 5배가 늘어도 시총은 10조가 아니고 100조가 가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식수가 늘 수밖에 없는 조동래입니다. 주식수가 늘려야 됩니다. 증자를 해야 되니까 계속 돈을 끌어와야 되니까 CB는 부채니까 증자 안 돼. 그건 아니죠. 이건 다 전환시키면 다 이건 자본화가 되는 겁니다. 부채가 아니에요. 지금은 부채지만은 부채로 잡히려지만은 다 주식으로 다 전환시키는 거죠.
물론 주가가 올라간다는 가정하에, 주가가 떨어지면 전환도 못 시키는 거고요. 올라간다고 그러니 올라가는 가정하에 그렇게 봅시다. 어쨌든 주식수가 늘어도 100조가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식수가 늘었다 하면은 희석이 되는 거죠. 요만큼 주가가 요만큼 희석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주식수가 늘었으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제 말씀은. 그러니까 이건 단순하게 시총이 앞으로 뭐 100조 가니 200조 가니 자꾸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너무 탐욕을 부추기는 측면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제 결론이 네가 하고 싶은 말이 뭔데 주가 빠진단 말이냐. 제가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빠지고 올라가거나 우리 시장에 맡깁시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 멀티플이라는 것 때문에 올라갔다. 그 멀티플은 뭔데? 특히 2차 전지에서는 인기가 있었다. 인기가 있었고 이거 매기 수급이랄까요? 이게 몰렸다. 그러니까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올라갔어요. 그것도 어마어마하게 단기간 수직으로 상승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제가 말하는 것은 그거예요. 지금 이 정도의 수준에서는 지난주부터 이제는 반영이 됐으니 어느 정도 향후는 이제 시간을 두고 이런 식으로 이 기업 가치가 올라가는 것은 명확관하고 이거를 의심하지는 않는다. 이는 맞다. 이거는 분명히 될 것이다. 그러면 이렇게 먼저 했으면 요것이 조금 옆으로 씌워주고 이거 올라올 때 기다렸다가 하면 또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겠냐 이거예요. 무리가 없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먼저 했는데 만에 하나 이게 그 주식 발행이 너무 뭐 증자를 너무 많이 한다든지 또 예상외로 뭐 사업이 슬로우해진다든지 예상외로 이런 각도가 아니고 이런 각도가 만약에 된다고 했었을 때는 주가는 더 빠지게 돼 있죠. 이게 MDD가 45%라는 뜻입니다. 이게 즉 고점에서 제가 사지 말라는 것은 계속 요 밑에서 산 사람에 대해서 뭐 상관없죠. 뭐 조정 받더라도 버티면 그래 간다. 그거는 오케이. 그것까지는 제가 이해는 됩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서 왜 사게 하냐 이게요. 탐욕을 부추기고 포모를 부추기고 그죠? 팬덤 문화를 가지고 자기만의 논리를 가지고 너무 강하게 앞뒤를 설명을 안 하고 자기만의 5년 뒤에 이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이 틀렸다는 게 아니고 5년 뒤에 산업이 이 정도 간다는 게 제가 의심한다는 게 아니라는 걸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주가라는 것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아요. 갔다가 이렇게 합니다. 멀티플도요. 지금 이 멀티플을 100배를 받는 게 요 이야기를 빠졌구나. 결정적인 이야기로 오늘 빠졌네요. 다른 거 다 잊어버리시고 다른 거 다 잊어버리시고요. 요거만 기억하세요. 그러면 오늘 강의가 좀 복잡할 수도 있으니까 요거 빠지면 큰일 날 뻔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게 이 말이었는데 말하다 보니까 오늘 제가 이 강의가 급조하다 보니까 이런 겁니다. 자, 뭐냐면은 지금 멀티플 100배를 받았어요. 왜 100배를 받았을까요? 산업의 초기 국면이다. 산이 커진다. 그래서 100배를 줍니다. 시장에서 준다 그랬죠. 근데 이게 성장기에는 그래 주는 뭐 초입기. 근데 성숙기란 게 성숙기가 나중에 언젠가 5년 뒤에 왔다 합시다. 5년 뒤가 되든 10년 뒤에 어쨌든 올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침투율이죠. 침투율이 어느 정도 와서 이제 성숙에 진입했다면은 과연 이 멀티플 100배를 줄까요? 그래 하면 안 줍니다. 한 20배, 30배 줄 겁니다. 이게 정상적이라고 시장은 평가할 겁니다. 이래 됐을 때 지금 이 주가 100배를 받는 이게 여기에서 100배를 받았을 때 이게 10조가 100조가 가는 거지. 이게서 100배를 받았는데 100조가 가려고 그러면은 이 멀티플이 100조를 유지를 했었을 때 이익이 10배 늘면은 그게 가능하다고 뭐 주식 희석을 다 빼고요. 100번 양보해서 그런다 하더라도 이게 이 멀티플이 요 뒤에 몇 년 뒤에는 20배, 30배로 시장에서 그래 평가하는 것이라면은 못 가는 거죠. 100조. 우리가 비근한 예로 지금 테슬라가 왜 못 갈까요? 주가가. 이익이 4년 전, 5년 전, 3년 전보다도 이익은 늘고 있습니다. 훨씬 늡니다. 근데 그 당시에 뭡니까? 과거에 테슬라 뭐 멀티플을 할 것도 없죠. 적자에서 오랫동안 뭐 회사가 적자로 있었기 때문에 멀티플 계산도 안 됩니다. 어느 정도 이익을 좀 나고 난뒤 하더라도 300배 뭐 이렇게 가던 주식이었지 않습니까? 넷플릭스도 맞아. 넷플릭스 300배 뭐 200배 이렇게 갔던 주식이었어요. 그러면 이 멀티플을 지금 또 적용을 하면은 이익은 이익대로 EPS가 현재 과거보다는 늘었고 그 다음에 뭡니까?
PR 배수도 뭐 300배, 200배 뭐 이렇게 준다면은 지금 테슬라나 넷플릭스의 가격이 이 가격이 아니라 여기에서 한 100배는 더 비싸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테슬라가 160불에 머물면 안 돼요. 근데 테슬라의 지금 멀티플은 시장에서 어떻게 평가하는 줄 아십니까? 옛날에는 몇백 배 주던 게 지금은 48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익은 더 느는데 시장은 더 좋아진 것 같은데 전기차는 앞으로 더 좋아진다는데 이게 멀티플입니다. 허상입니다. 처음에는 그리고 강하게 줍니다. 근데 어느 정도 되면요. 그래 안 줘요. 수백 배를 안 준다니까요. 500배, 막 500배도 넘어가고 했을 거야. 아마. 넷플릭스 멀티플 37배입니다. 옛날에 넷플릭스 그러면은 이게 수백 배, 이게 최고의 주식이었죠. 근데 넷플릭스가 지금 슬로우하게 된다 하더라도 가입자 수는 뭐 계속 분기별로 170만 명씩 증가되고 있어요. 이익은 더 늘고 있다니까요. 전체 어떤 절대 이익은. 그러면은 주당 EPS는 과거보다 훨씬 늘고 있습니다. 그럼 EPS 곱하기 멀티플이라며요. 주가는. EPS 올라가 있고 멀티플 EPS 올라가 있으면은 과거의 멀티플을 적용받으면 주가는 수백 배, 지금 가격보다 수백 배가 돼야 되는데 왜 안 됩니까? 왜 주가는 더 떨어져 있습니까? 훨씬 많이 떨어져 있죠. 반의 반동간이 나 있죠. 테슬라 같은 경우는. 넷플릭스도 반동간이 나 있습니다. 고점 대비. 이게 멀티플의 허상이라는 이야기를 드린 거예요. 그 지금 저쪽에서 자꾸만 실수하는 게 뭐냐면 지금의 수백, 100배, 130배의 멀티플이 5년 뒤에도 그렇게 받을 수 있을 거라고 가정하고 지금 가격이 여기서 10배를 가야 된다고 그렇게 계산을 때리고 있는 겁니다. 잘못됐죠. 제가 지금 주가가 올라가고 빠지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이게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좀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우리 주가를 좀 판단할 수 없을까 하는 게 너무 지금 막 인터넷이나 이쪽에서 막 포머에 또 어떤 탐욕을 해가지고 막 부추기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일반인들이 거기에 막 왔다 가네. 아니 주가가 올라갈 수도 있죠. 당장 내일부터 다시 또 고점 돌파하고 갈 수도 있어요. 그거는 저는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그만큼 수급이 한쪽에 몰리고 하면 더 주가는 수급이니까 단기적으로는 법보다 주목이 가까우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올라간다 빠진다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주식을 우리가 평가하고 어떤 산업 평가할 때마다 이런 식의 어떤 합리적으로 우리가 평가를 하고 단계를 하면 안 되겠냐 이거예요. 만에 하나 올라가면 다행이지만 이쪽 동네가 만약 여기서 꼬꾸라지게 되면 지금 여기에서 최근에 거래가 제일 많았잖아요. 고점에서 이상하게 거래가 많아요. 항상 그래요. 거래가 엄청난 거래가 실렸습니다. 예? 한 종목당 수천만 주가 실리고 있습니다. 예? 합의. 이런 거래들은 전부 다 개미들의 거래입니다. 이게 만약에 꼬꾸라져 가지고 살 사람 다 사고 사줄 사람이 없으면 이 멀티플에서 부담감을 느끼기 시작하면 시장에서 이게 이 손해는 누가 보니? 그래서 여기에 정말 그 아류들, 배터리 아저씨 아류들, 배터리 아저씨는 이렇게 말할 자격이 있습니다. 왜? 바닥에서부터 줄기차게 지금까지도 일관되게 그분은 잘못이 없다니까요. 제가 좀 아무것도 모르고 이럴 때에 이렇게 섰는데 이럴 때에 배터리 아저씨의 말을 그대로 인용해가지고 앞으로 산업이 어떻고 똑같은 소리 앵무새 소리 지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10배를 가이고 20배를 가야 되고 갈 때 가더라도 단계 거치면서 우리가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지혜롭게 좀 하자는 차원에서 이 방송을 드린 겁니다. 네, 말이 길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